자, 이제 관계대명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째 시간에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기초지식 12가지를 가르쳐 드렸고요. 그리고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그 12가지 기초지식을 암기하셨는지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를 만들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 연속적인 두 문장이 있을 것. 연속적인 두 문장이 있을 것. 자, 연속적인 두 문장이 있을 것.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두 세트의 문장들을 각각 두 개씩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연속적인 두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각각의 문장에서 의미가 같은 명사 또는 대명사가 있을 것. 자, 그래서 이 의미가 같은 명사, 대명사를 공통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공통 단어. 자, 그래서 자 보시겠습니다. 그 소녀는 내 누이를 좋아했다. 그는 옆집에 살았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문장 세트에서는 더 보이와 그리고 히가 공통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만났습니다. 그 소녀를 그 형이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여기서는 더 걸과 그리고 허가 공통 단어가 되겠습니다. 의미가 같은 공통 단어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두 문장은 한 문장으로서 관계대명사로 이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관계대명사를 위한 사전 지식. 여기는 이제 12가지 지식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주격 인칭 대명사 외우셨나요? I, you, she, he, it, we, you, they. 소유격 인칭 대명사 my, your, her, his, its, our, your, their. 자, 그리고 목적격 인칭 대명사 me, you, her, him, it, us, you, them. 이렇게. 자,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자, 네 가지 용어.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자, 선행사 문장은 첫 번째 제시된 문장, 선행사가 있는 문장, 관계사 문장, 두 번째 제시된 문장, 관될 것이 있는 문장, 선행사 문장의 공통단어, 보통은 명사일 때가 많습니다. 관될 것, 관계사 문장의 공통단어, 보통은 대명사일 때가 많죠.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 선행사 하면은요 보통 머릿속에 사람, 사물 떠올라야 되고요. 관될 것 하면 머릿속에 또 올라야 되는 정보, 주격, 소유격, 목적격 떠올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행사를 통해서 알아야 될 정보는 사람이냐 사물이냐 선행사가, 관될 것은 격을 알아야 됩니다. 관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선행사로 알아야 될 정보, 관될 것으로 알아야 될 정보를 우리가 나누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사, 사람, 사물, 관될 것, 주소목. 이렇게 사람, who, whose, who, 사물, which, whose, which. 자, 그리고요 공통이라는 거 뭐냐면 그러니까 who나 which를 대수로 이렇게 그냥 바꾸어 써도 됩니다. 또 목적격 who나 which도 대수로 바꾸어 써도 되고요. 또는 사람과 선행사가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되고, 그러니까 the man and the dog 같이 사람과 사물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who나 which를 어느 걸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that을 쓰면 됩니다. 근데 that은 소유격이 없고요. 중학교 3학년 문법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가 나와요. 그걸 우리가 what이라고 하는데 what도 that처럼 소유격은 없고 주격과 목적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번 시간에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자, 사람 who, whose who, 사물 which, whose which, 공통 that 없고 that, 선포관 what 없고 what. 이렇게 반드시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가지 규칙. 선행사까지 다 써준다. 자, 그리고요. 자, 선행사 뒤에는 관계대명사 씁니다. 세 번째, 관계대명사 뒤에는 나머지 관계사 문장 쓴다.
마지막 선행사 문장은 한 단어도 빠뜨리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이 네 줄까지도 반드시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페이지에 미리 제시된 그 두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선생님이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 자, 첫 번째 문장에서요. 자, 이게 선행사 문장입니다. 그죠? 첫 번째 제시된 문장, 선행사 문장.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는 반드시 선행사를 지칭해 줍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게 관계사 문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줄여서요. 선행사 문장을 선문이라고 하고요. 관계사 문장 관문이라 좀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통 단어는 찾아놨으니까 더 보이가 선행사. 그리고 선행사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사람이냐 사물이냐. 그래서 선행사 사람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다음 보이가 사람이죠. 그리고 이 he가 관될 것입니다. 그리고 얘는 무슨 격입니까? 주격, 소유격, 목적격 중에 주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해석 안 해도 첫 번째 지시된 문장이 선행사 문장이다. 선문이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지시된 문장이 관계사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문 또는 관계사 문장 표시하면 됩니다. 공통 단어는 아까 찾아놨죠. 더걸과 허입니다. 그래서 얘가 선행사. 그래서 선행사 사람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그리고 허는 관될 것 목적격 목이라고 써 놓으세요. 자, 이렇게만 해 놓으시면 사실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한꺼번에 가려고 하냐면, 자, 이 관계대명사는 만들 때 패턴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이 패턴을 뭐라고 하냐? 자, 써드리겠습니다. 선행사가 선행사 문장의 끝에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선행사 문장에서 맨 끝에 있지 않는 경우죠. 있지 않는, 잠깐 지워놓을게요. 맨 끝에 있지 않는 경우. 자, 선행사가 선행사 문장, 이 문장에서 제일 끝에 있는 단어는 sister인데 sister가 선행사 아니잖아요. 더보이가 선행사죠. 그래서 자, 선행사가 선행사 문장에서 맨 끝에 있지 않는 경우, 이거는 V1 V2 구문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나의 선행사 관계대명사 패턴이 V1, V2 구문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 두 번째는요. 선행사 문장에서 맨 끝에 있는 경우입니다. 자, 요거는 V1 구문이라고 할게요. 자, 어느 게 더 쉽냐면 사실은 이렇게 두 번째 V1 구문이 훨씬 더 만들기도 쉽고 이해도 쉽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두 개의 문장을 한꺼번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선행사 우리 규칙이 있었죠, 그죠? 어떤 규칙이 있었느냐? 선행사까지 다 써준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선행사까지 다 써준다는 말만 이해하면 사실은 그 규칙 네 가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선행사까지 다 써준단 말은, 자, 요 첫 번째 선행사가 선행사 문장에서 맨 끝에 있지 않는 경우에서는 더 보이만 써준다는 겁니다. 더 보이. 선행사까지만 다 써준다. 그죠? 선행사까지 다 써준다. 더 보이가 선행사니까 선행사인 더 보이까지만 써준다는 겁니다. 근데 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I met the girl. 자, 선행사까지 다 써준단 말은 처음부터 선행사 문장 처음부터 선행사까지가 여기까지니까 I met the girl을 다 써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선행사 문장에서 맨 끝에 있을 때는요. 처음부터 사실은 1번 규칙과 4번 규칙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패턴이 돼요. 여기서는 1번 규칙이 적용된 겁니다. 자, 일단은 선행사까지 다 써줬다는 요 1번 규칙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선행사가 선행사 문장의 맨 끝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선행사만 쓰는구나. 그쵸? 처음부터 그 선행사까지만. 만약에 여기서는 더보이가 선행사잖아요. 그러니까 더보이까지 쓴 겁니다.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liked가 선행사라면 더보이 liked까지 쓰는 겁니다. 그리고 my가 선행사라면 더보이 liked my까지 써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행사까지 다 써줬잖아요. 그러면
선행사 뒤에는 관계대명사 써야 됩니다. 맞죠? 자, 관계대명사는 자 여기 보세요. 선행사 사람 그리고 주격이니까 자 후주 후잖아요. 그래서 이 he를 뭘로 고치면 됩니까? 후로 고치면 됩니다. 관될 것이 관계대명사가 됐습니다. 자, he도 주격이고 여기서 who도 주격입니다. 자, 형태만 바뀌지 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규칙, 자, 3번 규칙 가기 전에 여기서 가볼까요? 자, 덕을 선사람 관목이죠. 그러면 얘도 후 후주 후 세 번째 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후 아닙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규칙이 뭐였습니까? 관계대명사 썼잖아 지금. 관계대명사 뒤에는 나머지 관계사 문장. 거기서 나머지란 관될 것이 관계대명사가 되고 그 관계사 문장 나머지 다 쓰라니까 lived next door 쓰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요. 그러면 나머지 관계사 문장이 허가 뭐가 됐어요? 후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관계사 문장 순서대로 my brother liked 쓰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밑에 있는 문장 있잖아요. V1 구문은 끝났어요. 자, 1번, 4번 규칙, 2번 규칙, 3번 규칙으로 끝났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위의 문장은 자, 선행사가 선행사 문장에서 맨 끝에 있지 않는 경우 V1, V2 구문이라고 했어요. 자, 1번, 2번, 3번까지 했죠. 네 번째 규칙 들어가야 됩니다. 선행사 문장은 한 단어도 빠뜨리지 않는다. Liked my sister 써주면 됩니다. 순서대로 규칙대로 써주면 됩니다. Liked my sister.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선행사까지 다 써준다. 선행사 뒤에는 관계대명사 쓴다. he가 who로 바뀌었고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나머지 관계사 문장 쓴다. lived next door. 그리고 자, 선행사 문장은 한 단어도 빠뜨리면 안 된다. liked my sister. 자, 그러면 왜 이게 이름이 V1, V2냐? 자,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몇 개 있습니까? lived 하나 있죠. 그리고 liked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두 개 나타나요. 물론 우리는 자, 조금 공부해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후부터 두 번째 동사 V2 앞까지가 관계사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V1 구문에서는요. 이 후 있지 않습니까? 후 뒤에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V1 구문이라고 하고 자, 관계대명사부터 문장 끝까지가 관계대명사 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제 만드는 거 연습을 좀 더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관계대명사 해석하는 거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드는 거 어땠나요? 이게 관계대명사 이렇게 만드는 게 사실은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관계대명사에게 좀 친숙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굉장히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지름길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